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재명의 그 공직선거법 대법원 재판이 급물살을 타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그 빨리 진행되는 거는 이게 제가 변호사 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참 이게 요즘 이게 변호사 제가 96년에 시험 붙다가 변호사 교수를 했잖아요. 강사도 하고. 근데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아. 솔직히 구속 취소도 처음 보고요. 구속 취소. 이런 게 그 많아요. 근데 그 파기 자판도 한번 볼 수 있을지. 파기 자판. 또는 게 직권으로 전합의체 해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재판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도 처음 봅니다. 제가 근데 그 단독 취재인데요. 뭐냐면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선고가 됐잖아, 수요일 날. 저번 주에 이거 수요일 날 이재명 이건 이제 그 선고를 했죠. 수요일 날. 선고하고요. 선고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검사가 상고장을 냈다. 근데 상고장만 낼 때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합니다. 이렇게만 내면 되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상고 이유까지 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 이유서도 이미 1차 낸 거예요. 상고장 낼 때 미리 다 준비했다가 상고 이유서까지 적어서 낸 거예요. 물론 이게 다음에 보충하면 되죠. 그래서 목요일 날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 이유서까지 적어서 냈다. 목요일 날. 원래는 이게 일주일인데. 근데 더 빠른 게 놀란 게 원래는 이게 2주 이내에 그 대법원의 기록을 송부하거든요. 2주 이내에. 근데요, 하루 만에, 그것도 그 예규에 빨려있는 선거 사건은, 그래서 이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하루 만에 그 대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갔다. 제가 이걸 저번에 단독으로 횡단보도는 건너된다. 이게 유명한 제가 말했잖아요. 횡단보도는 건너된다. 하루 만에 금요일 날 대법원으로 간 거예요. 하루 만에. 근데요, 이게 또 아주 빠른 게요. 진짜 금요일 날 갔다가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고요. 또 이게 하루 만에, 제가 계속 하루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어제가 하루 만이면요. 바로 근데 이거 31일 날, 31일 이게 월요일이죠. 그저께. 31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빼고 나면 이게 또 하루 만입니다. 31일 날. 하루 만에 기록이 이재명한테도 송달이 됐다. 뭐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계속 하루 만에 이렇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야, 이재명 쪽으로도 이게 대법원 3부에서 이재명 쪽으로도 이게 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을 했다. 이런 게 단독 취재입니다. 이재명 쪽으로. 아직 정식 재판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 정식 분위기에 안 정해졌는데 기록이 오자마자 이재명 쪽이 빨리 보내기 위해서 임시로 대법원 3부를 임시로 정해서 나중에 정식 배당은 다시 하더라도 일단 이게 송달을 시키게 되니까 임시로 대법원 3부를 정해서 거기에서 이재명한테 뭘 했냐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 선정서, 뭐 국선 변호 안 하겠지만 선정 고지를 하거든, 당신이. 그 다음에 상고장 부본, 검찰이 상고장 냈잖아요. 그 부본을 발송을 했다. 이런 게 보도.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이거는 이재명이는 이게 급한 건 없어요. 답변서는 꼭 의문 아니야. 검사가 원래 이거 통지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유서 낼 기한을 주고, 그걸 받고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 상고 이유서만 들어오면 이제 정식 배당하고 주심 재판관을 정할 수 있거든요. 검찰 측이. 근데 이미 검찰 측이 간단하게나마 상고장에 이유서까지 좀 썼단 말이야. 물론 이게 뭐 보충서 해가지고 또 내겠지. 이번 주는 내겠죠. 하여튼 월요일 날 양쪽에 발송됐다. 그러면 이게 뭐 이재명이가 아직 송달 받은지 안 받은지 표문문제 그건 모르겠어요. 31일 날 발송했거든요. 근데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없고, 이거 안 받아봤자 실익이 없어.
이거는 이재명이는 상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받았든 안 받았든 재판 지정해서 아마 재판은 진행될 겁니다. 검찰한테 송달이 되고 검찰이 20일 이내에 상고유서를 내니까. 근데 이미 상고유서를 냈고 뭐 또 이게 보충서로 또 내더라도 이미 20일 다 채울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바로 이게 정해진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31일 날 대법원 3부에서 이재명이한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 상고장 부분을 대법원 3부에서 발송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이가 고의로 수령 거부할 아무 이유가 없다. 이재명이가 수령하든 안 하든 검찰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겁니다. 아주 신속하게 3일 만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상고장 내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대법원은 넘어갔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양측에 다 발송이 돼가 도달된 걸로 아마 저는 보입니다. 이재명 쪽도 이거는 뭐 안 받아봤자 실익이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일단 발송까지는 대법원 3부에서 1, 2, 3부가 있잖아요. 했고요. 아마 근데 곧 아마 조만간 바로 정식 대법원이 몇 부에 갈지 아니면 직권으로 중요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화배치 해부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더 좋다 봐요. 왜 그러냐면 소부 가면 만장일치제인데요. 부마다 좌파들이 하나씩 있어. 그러니까 3부에는 누가 있냐? 3부에서 일단 보내니까 그리 배당될 수도 있죠. 3부는 이제 오석준, 엄상필, 이수계는 좋아. 오석준, 엄상필, 이수계는 좋아. 근데 이흥구가 있잖아. 이흥구는 조국이하고 같이 구속됐던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출신의 판사거든. 그러면 한 놈이라도 반대하면 또 전화배치로 와야 돼. 그럼 시간이 한 달이라도 더 걸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 하는 것도 좋고요. 또 다른 부에 가면 오경미가 또 있다고. 오경미가. 또 다른 부에 가면 노태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하나씩 알박기로 돼 있어가지고 만장일치가 쉽지 않으면 그러면 소부에서 다시 전화배치 오면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바로 전화배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소부에서 해보고 만장일치가 되면 뭐 다행이고 안 되면 전화배치 오는. 하여튼 어떤 경우든 633은 지킬 끝에 대법원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한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잖아요. 파기 자판이 있고 또 이게 대부분은 파기 환송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게 돌려보내는 게 제도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54%가 파기 자판을 한다고. 스스로 판단한다고. 왜? 증거가 조사 끝났거든. 기록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 심리 미지이다. 이런 경우는 돌려보내서 정의신문을 해야지. 근데 대법원은 정의신문 안 하니까.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이게 명백하게 정인신문이 완전히 증거조사가 완료된 경우는 396조에 따라서 파기자판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게 모든 게 대법원 편의주의에 따라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야 우리가 언제 판결문 언제 다 쓰냐 평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고등법은 너가 돌려보낼 테니까 너가 다시 한번 판결을 써가지고 형량 정에 올려줘.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 페이지로 인용이다 기각이다 한 페이지만 쓰는 거야. 이게 오랜 잘못된 관행이지. 잘못된 관행이야. 법에도 반해. 법에는 증거조사 끝나면 딱 이 파기자판이 하게 돼 있거든 원칙. 이거는 1심하고 2심 또 다르잖아. 1심은 유죄, 2심 무죄. 이거 정인이 없잖아. 돌려보낸 들에게 뭘 조사할 거야. 이미 끝났는데. 따라서 제가 뭐 여러 뭐 변호사들, 방송인들 다 만나봐도 이런 걸 이게 파기자판 안 하면 도대체 어떤 걸 하느냐. 보통 이게 파기자판 하는 게 요건이 법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다고 돼 있거든. 근데 실무적으로는 1심하고 2심이 다르다. 이런 경우는 이게 선택하면 되잖아. 대법원이. 1심, 2심. 이런 경우는 이게 파기자판 많이 하고요. 특히 파기자판 많이 하는 게 신속한 재판을 요할 때. 왜? 파기환송하면 이게 몇 달이 걸리잖아. 또 이게 또 몇 달 걸리잖아. 그러니까 파기자판이라는 거는 법에는 증거조사 끝났을 때 하고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1, 2심이 딱 대립하고 법리적으로 택일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이거 신속한 재판 요할 때 딱 여기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이게 일부 평론가들 우파 중에 뭐 최병묵 선배나 이분들 이게 파기자판이 더 물었는데 하겠나 뭐 이렇게 예상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한 거는 뭐 흔해서 했냐? 내가 30년 동안 구속 전 처음 들어봤다.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처음 했잖아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파기 재판은 그래도 몇 번 있어, 한 게. 5% 된다고, 5%. 파기 재판은. 근데 구속 취소는 저 처음 보는데,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재명 이런 게 사건은 처음 보는 중요한 사건이잖아. 아니, 대선 후보가 이렇게 재판 많이 받는 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있을 때는 저게 가보지 않은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논리가 맞으니까. 파기 재판하면. 근데 물론 이제 그 파기한다는 게 결국 유죄니까 파기하는 거잖아요. 이어서 끝났다. 파기환송 시기도 이제 그건 끝났다 봐야지. 아니, 파기환송되면 유죄라고 돌려보냈는데 그거 누가 찍겠냐고. 그 찍은 사람 또 찍어도 안 되지. 맞잖아요. 파기해서 돌려보냈는데 이 말은 이제 대법원에서 죄가 있다는 거잖아.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을 뽑아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조기 대선 하더라도. 제 말에게 그 파기환송만 돼도 엄청난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한 거잖아. 파기환송만 해도. 그러니까 저는 법적으로는 확정이 안 돼도 파기환송만 해도 이재명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죠. 왜? 재판이 중단될 이유도 없고 국민이 누가 찍겠느냐고. 대법원에서 유죄라는 건데. 따라서 이게 파기환송 해독이 끝난다고 보지만 더 좋은 건 이게 그 파기 재판에서 깔끔하게 그냥 아예 출마 자격을 법으로 3개월 내에 막아버리는 이것도 이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취재가 말씀드린 거는 하루 만에 보통 사건이 2달 진행되는 거. 이재명이가 우리 시스템에서 2달 내에 불가능한 걸 3일 만에 했다. 2달 내에 불가능한 걸 3일 만에 끝냈다. 이제는 이제 정식 배당 주심 재판만 남았다. 재판은 바로 전압에서 갈 수도 있고 아마 소부에 갈 수도 있다. 둘 중에 그거는 어떻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판결은 파기환송과 재판이 있는데 파기 재판이 좋긴 하지만 파기환송만 해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그게 유죄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재명이 끝났다 봐야지. 대법원이 유죄났는데 하급심이 그걸 안 따를 수가 없잖아. 따라서 상당히 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아킬레스 힘든 문제가 있고 팩트는 3일 만에 이재명 송달까지 끝냈다. 3일 만에. 이제는 선고만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식의 나라 만들어 나는 간다. 간다 서자국